코앞으로 다가온 25-26 시즌을 앞두고 많은 팀들이 스쿼드를 강화시키기 위해 영입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5-26 시즌을 앞두고 이적한 선수들 중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선수들 10명을 선정해봤습니다.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선수 선정에는 제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는 9번 등번호에 아쉬움이 많은 팀이죠. 이 번호를 달고 씁쓸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로 페르난도 토레스도 있었고 라다멜 팔카오, 곤살로 이과인에다가 로멜로 루카쿠 등 첼시 팬들은 9번이라는 등번호가 반갑지 않을 상황을 꽤나 오래 겪어야 했습니다. 워낙 첼시에서는 느낌이 세진 번호였기 때문에 22-23 시즌 오바메양을 마지막으로 지난 24-25 시즌까지 2시즌 동안 아무도 9번 등번호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였으니, 그런데 25-26 시즌을 앞두고 첼시로 이적한 새로운 공격수가 이 첼시의 9번 등번호에 도전, 바로 입스위치에서 첼시로 합류한 리암 델랍이 첼시의 새로운 9번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미친 롱스로잉으로 인간 투석기라고 불린 로리 델랍의 아들로 미드필더였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리암 델랍은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죠. 186cm의 뛰어난 피지컬을 지닌 리암 델랍은 맨시티에서 1군 무대에 데뷔하긴 했지만 지난 24-25 시즌 전까지는 하브리그 임대를 통해서 경험치를 쌓고 있던 선수. 그러다 델랍은 2024년 입스위치에 합류, 24-25 시즌 입스위치에서 리그 37경기 12골을 넣으면서 자신이 1군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 2003년 출생의 어린 재능을 이번에 첼시가 품에 안게 됐죠. 그리고 하필 선택한 등번호가 9번. 물론 실력으로 그 9번 선수들의 씁쓸함을 지어준다면 그것이 더 멋있긴 하겠지만요. 거기에 이적하자마자 첼시 소속으로 클럽 월드컵에 참가해 우승을 함께하면서 벌써 트로피까지 겟. 첼시로 이적한 또 다른 공격 자원인 주앙 페드로와 함께 25-26 시즌 첼시의 맛있는 공격을 이끌어주기를 첼시 팬들은 기대하고 있겠네요.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활약을 보여준 후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로 이적, 도르트문트에서 맹활약을 보여준 주드 벨링엄과 같은 코스를 보내고 있는 25-26 시즌을 앞두고 도르트문트에 합류한 주드 벨링엄의 동생 조브 벨링엄도 선정해봤습니다. 형과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조브 벨링엄은 2023년 이적한 썬덜랜드에서부터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선수죠. 썬덜랜드에서 2시즌을 보내면서 조브 벨링엄은 90경기 11골 4도움을 기록, 썬덜랜드의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24-25 시즌 챔피언십 올해의 유망주, 챔피언십 올해의 팀에까지 선정되게 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중원 전 지역에서 활약이 가능한 선수로 2005년 출생으로 아직 19살에 불과한 이 어린 선수가 썬덜랜드의 주축으로 활약하자 다른 벨링엄으로 재미를 봤던 도르트문트가 조브 벨링엄의 영입을 진행하게 됐죠. 조브 벨링엄은 25-26 시즌을 앞두고 570억가량의 이적료에 도르트문트로 합류. 이 금액은 썬덜랜드 역대 최고 방출 이적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형인 주드 벨링엄이 버밍엄에게 역대 최고 이적료를 선물했던 것처럼 조브 벨링엄도 썬덜랜드에게 큰 돈을 안기고 도르트문트로 떠나게 됐죠. 거기에 도르트문트가 7번 등번호를 부여한 것을 보면 조브 벨링엄에 대한 기대감을 알 수 있고, 물론 형이 도르트문트에서 워낙 맹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 조브 벨링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도르트문트는 벨링엄 형제의 덕을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25-26 시즌을 앞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주 많은 영입을 진행하고 있죠. 레알 베티스의 유망주인 조니 카르도주, 페에노르트의 수비수 다비드 한츠코, FM 특급 유망주였던 티아고 알마다, 아탈란타의 풀백 마테오 루제리를 포함 많은 영입들을 진행했는데, 그래도 25-26 시즌을 앞두고 아틀레티코가 영입한 선수들 중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알렉스 바에나라고 생각되네요. 스페인 비아레알 유스에서 성장한 스페인의 특급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 좌측 윙과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로 바에나는 뛰어난 드리블과 위협적인 킬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패싱 재능을 통해서 비아레알의 공격 선봉장 역할을 맡아준 선수였죠. 바에나는 22-23 시즌부터 비아레알의 붙박이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고, 지난 24-25 시즌까지 비아레알에서 통산 148경기 26골 40도움을 기록, 23-24 시즌엔 1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도움왕에 올랐고, 24-25 시즌엔 라리가 올해의 팀에까지 선정되면서 바에나는 스페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2023년부터 스페인 성인 대표팀에도 슬슬 뽑히기 시작하면서 이 바에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었고,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등 여러 빅클럽들과의 링크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바에나 영입에 성공하게 되죠. 같은 스페인 클럽으로 팀의 에이스 선수를 내준 것이 비아레알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그리즈만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평가받는 바에나의 합류가 벌써 설렐 수밖에 없겠네요.
지난 24-25 시즌 도중에 총 10시즌이나 함께했던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기로 결정한 케빈 더브라이너. 사실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는 더브라이너를 시티 팬들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죠. 맨시티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프리미어리그 통산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 2위, 맨시티에서 10시즌을 뛰면서 총 422경기 108골 177도움을 기록한 더브라이너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가 확정된 선수죠. 그리고 시티 역시 이 레전드를 위해 동상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더브라이너도 25-26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를 떠나기로 결정했죠. 사실 1991년 출생으로 이제 커리어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티를 떠난다면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 자국 리그로 떠난다거나 미국이나 사우디 리그에서 말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더브라이너의 선택은 이탈리아 무대였죠. 맨시티 커리어를 마무리한 더브라이너는 25-26 시즌 이탈리아 나폴리에 합류. 사실 더브라이너 정도의 클래스를 지닌 선수라면 아직 유럽 빅리그에서 제 몫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는지 나폴리가 더브라이너의 영입을 진행하게 됐고, 더브라이너는 커리어 처음으로 이탈리아 무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본인 역시 여전히 빅리그 레벨에서 활약할 동기와 퀄리티를 보유했다고 밝히면서 나폴리에서의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는데, 이 더브라이너의 나폴리에서의 모습은 어떨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이적이네요. 근데 비슷한 푸른 계열이라 잘할 것 같기도. 물론 나폴리로 떠난 맨시티의 레전드 더브라이너라는 선수를 대체하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맨시티는 그래도 더브라이너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선수가 필요했죠. 그리고 맨시티가 25-26 시즌을 앞두고 영입했던 선수들 중에서 더브라이너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아마 올림피크 리옹의 재능이었던 라이안 셰르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선 어디에서든 뛸 수 있는 공격적인 재능을 지닌 선수로, 셰르키는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패스 능력까지 지닌 19-20 시즌 리옹에서 1군으로 데뷔한 이후로 셰르키는 리옹의 에이스로 활약한 선수였죠. 셰르키는 지난 24-25 시즌까지 리옹에서 총 6시즌을 소화, 리옹 통산 185경기에서 29골 45도움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 24-25 시즌엔 리그 도우망, 유로파 리그에서도 도우망, 유로파 리그 올해의 유망주에까지 선정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바 있었죠. 거기에 2003년 출생의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빅클럽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리버풀, 도르트문트 등의 클럽들도 셰르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25-26 시즌 이 셰르키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더브라이너라는 시티 레전드를 쉽게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고, 셰르키 본인도 자신은 더브라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시티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래도 이 리옹 출신의 재능도 기대감을 불러오기엔 충분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셰르키 말고도 맨시티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티자니 라인더로스 역시 더브라이너의 향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공격적인 재능을 지닌 선수지만, 라인더로스도 자신은 더브라이너의 대체자가 아니라는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확실히 시티에서 더브라이너의 존재가 너무 컸던 것 같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25-26 시즌이 궁금한 이적생 6번째, 이번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 임대를 떠난 마커스 레시포드를 선정해봤습니다. 15-16 시즌 18살의 어린 선수가 맨유 1군으로 데뷔했을 당시에만 해도, 데뷔 시즌에 18경기 8골 2도움으로 혜성같이 등장했을 당시에만 해도 레시포드가 지금의 모습일 줄은 맨유 팬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물론 25-26 시즌 바르셀로나라는 빅클럽으로 이적하긴 했지만 주전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맨유에서 총 9시즌을 뛰면서 426경기 138골 78도움,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레시포드는 맨유 최고의 선수가 될 줄 알았지만 추락도 순식간이었죠. 23-24 시즌부터 부진은 늪에 빠졌고, 부진은 둘째 치더라도 팀의 성골뉴스답지 않은, 팀을 존중하지 않는 워크의식. 24-25 시즌 도중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됐다는 소리를 하면서 맨유 팬들의 속을 뒤집어놨고, 아모림 감독의 신뢰도 완벽하게 이루면서 24-25 시즌엔 아스톤 빌라 임대, 그리고 25-26 시즌을 앞두고는 결국 바르셀로나로 임대 이적하게 됐죠. 맨유 팬들도 이제 질려버렸는지 레시포드가 바르셀로나에서 맹활약해서 바르셀로나로 완전 이적까지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상황. 레시포드 본인도 돌아갈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25-26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졌고, 가진 것은 확실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의 레시포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이적입니다. 리버풀 팬들에겐 두통을 유발시킨 이적이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영입은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24-25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우측 풀백인 다니 카르바알은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르게 시즌을 마무리해버렸고, 카르바알 대신 풀백 자리를 맡아준 루카스 바스케스가 아쉬운 폼을 보여주면서 마드리드는 25-26 시즌 우측 풀백 자리의 보강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레이더망에 들었던 선수가 바로 알렉산더 아놀드였으니 실력이야 리버풀에서 9시즌을 보내면서 충분히 증명된 선수. 역대 풀백 선수들 중 손에 꼽힐 정도의 압도적인 킥력을 지닌 선수로 아놀드는 리버풀 통산 354경기에 출전해서 23골 92도움을 기록했고, 그 기간 동안 리버풀은 2번의 리그 우승, 18-19 시즌 챔스 우승까지 긴 시간 동안 염원했던 트로피들을 이 아놀드와 함께하게 되죠. 다만 지난 24-25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으로 풀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로컬보이의 재계약을 원했을 텐데 아놀드의 선택은 결국 팀을 떠나는 것이었죠. 이미 24-25 시즌 도중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아놀드의 영입을 강하게 원했고, 결국 리버풀은 유소년 시기부터 함께했던 팀의 성골 뉴스를 이적료 없이 공짜로 레알 마드리드에게 내주고 말았죠. 레알이 아놀드의 조기 합류를 원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긴 했지만, 물론 이적은 선수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놀드가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카르발이 언제 또 부상으로 빠질지 걱정이기 때문에 이 아놀드의 영입이 아주 반가울 수밖에 없겠네요. 2022년 피에르-에메릭 오바메양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후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죠. 가브리엘 제주스가 최전방을 맡기도 했고, 카이 하베르츠의 폴스9 역할, 지난 24-25 시즌 미켈 메리노의 최전방 땜빵까지 아르테타 감독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긴 했었지만 확실한 스트라이커의 부재는 아스날의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5-26 시즌을 앞두고 아스날은 드디어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 만족스러운 영입을 진행하게 됐으니, 수많은 영입설 끝에 아스날에 합류한 빅토르 요케레스의 영입이었죠. 25-26 시즌을 앞둔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선수 중 한 명. 2023년 스포르팅에 합류했던 요케레스는 스포르팅에서의 2시즌 동안 아주 무자비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포르투갈 리그를 폭격한 바 있었죠. 요케레스는 23-24 시즌 스포르팅에서 50경기에 출전해 43골 15도움, 지난 24-25 시즌엔 52경기 54골 13도움을 기록. 아무리 포르투갈 리그가 다른 빅리그에 비해 약하다곤 하지만 요케레스의 득점 기록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수준이었고, 이런 파괴력을 보여주자 빅클럽들의 레이더망에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국 이 요케레스를 품에 안게 된 것은 아스날. 아스날은 스포르팅과의 아주 긴 줄다리기 끝에 요케레스의 영입을 확정지었고, 확실한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1100억에 달하는 이적료를 썼기 때문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지만, 요케레스는 등번호마저 14번. 만약 아스날의 14번을 상징하는 그 선수의 절반만 해줘도 아스날에겐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26 시즌을 앞두고 이적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라면 기대가 안 될 수 없겠죠. 이번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로 합류한 플로리안 비르츠를 9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뛰어난 드리블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지닌 분데스리가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으로 2003년 출생의 이제 22살의 어린 선수지만, 비르츠는 지난 24-25 시즌까지 바이어 레버쿠젠의 핵심으로 활약한 선수. 레버쿠젠에서의 6시즌 동안 비르츠는 총 197경기에 출전해서 57골 65도움을 기록했고, 23-24 시즌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것을 포함해 3번의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 선정, 독일의 미래라고 불릴 선수로 성장하게 되죠. 제2의 이니에스타라고 불릴 정도의 재능을 지녔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비르츠를 언제까지고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이 비르츠를 영입하기 위해선 한두 푼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었죠. 25-26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까지 많은 빅클럽들이 비르츠의 영입을 시도했다고 알려졌는데, 먼저 이적에 가까워졌던 클럽은 바이에른 뮌헨. 사실 독일 출신의 유망주를 뮌헨이 탐내지 않을 리 없었기 때문에 뮌헨으로의 이적이 성사되지 않나 싶었지만, 비르츠는 최종적으로 뮌헨을 거절하고 리버풀로의 이적을 선택. 무려 2천억이 넘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이적료를 기록하고 리버풀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리그로의 도전이기 때문에 비르츠가 잘 적응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솔직히 리버풀 팬은 아니지만 비르츠의 25-26 시즌이 많이 기대되긴 하네요. 추가로 리버풀은 25-26 시즌을 앞두고 밀로스 케르케즈, 제레미 프림퐁, 위고 에키티케 등 엄청난 영입들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기사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렉산드르 이삭까지 영입하게 된다면 리버풀 팬들은 25-26 시즌이 너무도 기대되겠네요. 사실 미국 MLS로 떠났기 때문에 유럽에서 뛰던 것만큼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줄 순 없겠지만, 무려 10시즌이나 토트넘에서 뛰면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된 손흥민을 마지막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빅리그에서 뛰는 모습은 더 볼 수 없게 됐지만 토트넘에서의 마무리까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토트넘에서 총 10시즌을 뛰면서 454경기, 173골, 101도움,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푸스카스상도 수상했고, 21-22 시즌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달성한, 거기에 토트넘에서의 173골은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죠.
이거 아시아 출신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한 팀의 최다 득점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심지어 팀의 주장까지 맡으면서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는 확정된 선수였는데 그 방점을 찍었던 것이 바로 지난 24-25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이었죠.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지만 항상 우승 트로피가 없어서 조금은 찜찜함이 있었던 손흥민이었지만 드디어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냈다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25-26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인터뷰를 했고 정들었던 토트넘을 떠나서 미국 LAFC로 이적을 선택했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는 많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앞서 언급했듯 미국 리그로 떠나면서 유럽 빅리그에서의 커리어는 마무리됐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의 아름다운 이별이었기 때문에 응원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25-26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적생들 10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 선수 선정에는 주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적한 선수들을 더 많이 선정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